왜 사랑해도 결국 헤어지게 될까요? 분명히 서로를 원했고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는 남과 여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점검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침대보다 더 빨리 식는 삶의 방향의 차이. 삶의 방향이 맞지 않는 관계는 몸이 가까워도 마음은 빠르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손만 잡아도 설레고 밤새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바라보는 미래가 다르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온도는 침대 위보다 일상 속에서 먼저 식어갑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 씨는 연인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었고 상대는 아직도 새로운 도전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좋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면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면 즐겁지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 그 감정의 정체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도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는 감정의 강도보다 삶의 목표의 일치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함께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몸은 가까워질 수 있지만 인생은 공유해야 합니다. 방향이 다른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나란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플은 아직도 서로를 원하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함께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래가는 관계는 설렘의 크기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과 10년 후의 모습을 함께 떠올릴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불편해질까? 사랑한다는 말은 그대로인데 함께 있으면 점점 불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 좋아해서 만났고 지금도 마음은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방 여사님은 연인을 만나면 늘 긴장했다고 합니다. 옷차림, 말투,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쓰느라 편안한 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했습니다. 조금만 더 꾸미면 좋겠다. 그 말투는 좀 아니다 같은 말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사랑은 편안함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을 숨겨야 한다면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조심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 상담 사례에서도 관계에서 느끼는 만성적 불편감은 장기적으로 우울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긴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나기 전부터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좋아하지만 만나기 싫은 상태, 바로 그 모순이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하지만 존재 자체를 바꿔야 할 정도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진짜 편안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다운 모습이 유지되는지, 그것이 관계의 건강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3. 경제력 외모 다 괜찮은데 왜 오래 못 갈까? 조건은 완벽한데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력, 깔끔한 외모,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연애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력과 함께 살 수 있는 매력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떠난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기보다 접대받는 느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소비가 아니라 교류입니다. 한쪽이 계속 베풀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는 구조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피로를 낳습니다. 인간은 동등한 위치에서 감정을 나눌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장기 연애의 핵심 요인은 외모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서적 상호성, 즉 서로가 동등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경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함께 웃고 함께 지루해할 수 있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조건은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지만 지속시키지는 못합니다. 화려한 데이트보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결국 오래가는 관계는 잘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해지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조건이 완벽한데도 관계가 계속 끊어진다면 혹시 상대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23년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진짜 민낯.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배려하고 참아주고 상대에게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진짜 민낯입니다. 인천에 사는 52세 정 씨는 연인이 처음에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 모습이 점점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피로에 따른 본성 회귀라고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가장 편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관계를 다시 볼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좋은 기억에 매달릴 것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뜨거웠던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를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으로 유지됩니다. 23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환상을 만들지만 시간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가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노후를 함께 상상해보면 답이 보인다. 지금 당장은 좋아도 노후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떠올리면 답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설렘과 즐거움이 관계의 중심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안정과 동반자 의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최 씨는 연인과 여행을 가면 늘 즐거웠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사람과 병원에 함께 가는 모습이 그려지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노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픈 날, 지루한 날, 아무 일도 없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조용한 오후를 보내는 모습이 편안하게 떠오르나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배우자나 동반자와의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경제력이나 취미보다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노후를 상상해보면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즐거운 순간이 아니라 힘든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도 함께 있을 것 같은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6. 오래가는 부부들의 숨겨진 공통점. 앞에서 방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오래가는 관계의 공통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20년 이상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로맨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김모 씨 부부는 크게 싸운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질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템포 늦추는 습관이 쌓여 관계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말로 쏟아내시나요? 아니면 잠시 멈추시나요? 오래가는 관계는 감정의 파도를 그대로 들이받지 않습니다. 파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상대의 단점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장기 부부 연구에서도 상대를 교정하려는 태도가 강할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해하고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만 조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팀이라는 감각입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입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의 상처를 덜 주는 선택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10년, 20년을 만들어냅니다. 7. 행복의 기준이 다르면 결국 혼자가 된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면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외로워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3세 이 씨는 안정적인 일상과 소박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연인은 끊임없는 변화와 자극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이 매력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저녁을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정인가요? 도전인가요? 소비인가요? 절약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크게 다르다면 관계는 점점 지쳐갑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장기적 관계 만족도는 가치관의 유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돈의 사용 방식, 시간의 쓰임, 인간관계의 범위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맞춰줄 수는 있지만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쪽이 계속 양보하는 구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겹쳐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풍경을 그리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8. 만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 질문. 지금까지 여러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설렘이 모든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 건강, 경제, 가족 문제까지 현실이 따라옵니다. 인천에 사는 46세 박 씨는 새로운 만남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병원 대기실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 장면이 어색하게 느껴지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감정은 몇 년이면 잦아들지만 인생은 수십 년을 함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 통계에서도 재혼이나 중년 이후의 장기관계 성공률은 초기의 감정보다 가치관 점검 여부와 더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미리 묻고 확인한 사람일수록 후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해보셨나요? 단순히 좋고 설레는지를 넘어 인생의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관계는 시작보다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보다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이 한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긋나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목표, 행복의 기준, 갈등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노후에 대한 상상까지. 결국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더 깊고 현실적입니다. 설렘도 중요하지만 안정과 존중, 그리고 같은 곳을 향해 걷는 감각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어긋나 있다면 늦기 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